오늘 5월 10일입니다. 공매가 진행되는 땅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서 저 혼자만 좀 이렇게 잠깐 조사하다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해서 이제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소재지가 이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9-16번지고요. 지목이 전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40제곱미터 12평이죠. 근데 지금 감정가가 거의 10억 가까운 9억 5,200입니다. 이야, 12평인데, 그죠? 역시 서울 땅값 비쌉니다. 지금 10%씩 유찰돼서, 이제 다음 회차 지금 4억 7,600인데, 자,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막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화살표나 보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인데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일반인 그 공중의 어떤 그 통행로로 좀 제공이 된 땅인지 어떤지 지금 요렇게 여기는 이제 분명히 그 요쪽에는 지금 인도거든요. 그래서 요쪽에 지금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지금 요게 일반 공중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이런 그 인도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화살표 여기 돼 있죠. 여기가 지금 본 인도고 이쪽이 건물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인도 같이 보이죠, 그죠? 예, 이렇습니다. 여기 편도가 3차로니까 뭐 여기 한 6차로 대로변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로변에 여기가 지금 도로고 지적자상 모양을 보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이게 12평인데 아주 좋습니다. 이런 도심지에 짜투리 땅이 귀하죠. 저도 이런 땅 있으면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지금 이제 공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위치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줄이면 어디냐 하면 여기 지금 이제 바로 뭐 멀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운 곳에 여기 지금 지하철 5호선하고 8호선하고 이렇게 지금 환승역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옆에 역세권이고 아주 이제 6차선 대로변에 좀 통행량도 많고 조금 유동 인구도 많이 있어 보이는 뭐 그런 땅입니다. 자, 보기에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부분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 지금 뭐 거의 화단도 보이고 건물도 있죠. 이렇게 대로변 쪽에 지금 여기인데 여기 지금 인도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 요 땅이 어떤 땅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비밀은 토지 용교 확인원에 있어요. 자, 보시면 뭐 그 대로변에 그 이제 대로하고 접해 있는 땅 12평이니까 감정가가 이제 뭐 대략 10억 나오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해요. 뭐 요게 정상적인 아마 토지가 됐으면 감정가가 더 나올 수도 있겠어요. 여기 평당이 얼마 하겠습니까? 지금 이쪽에 평당이 1억만 잡아도 시업이 12억이겠죠. 12평이니까 그죠? 근데 대략 뭐 한 8천만 원 정도 감정이 된 것 같아요. 8일은 8, 8이 16이니까 8천만 원 정도 감정이 된 걸로 보이고요. 자, 토지 연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지목이 전입니다. 지목이 전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도시지역이고 용도지역이 상당히 좋죠. 일반 상업지역. 근데 요 옆에 보시면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대로 36, 이제 큰 6차선 도로니까, 예, 접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한 이렇게 범위에 어떤 이제 이렇게 택지를 꺼가지고, 그 필지별로 행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국도법에 의한 뭐 용도지역이라든지, 뭐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그 계획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뭡니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토법이 어떤 특별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그래서
이제 그 필지별로 행위제한 내용이 있고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 하고, 여기는 뭐 하고, 뭐,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뭐 단독주택지역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토지의 이용을 갖다가 조금 최유효 이용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이제 그 범위를 정해서 이제 그, 그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 하거든요.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거를요. 근데, 자, 요거를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렇게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언가가 요렇게 선이 하나 나와 있죠. 이쪽으로 선이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조금 크게 키워볼게요. 자, 요 부분이 뭐냐면, 요거 지금 보면 건축 한계선이라고 되어 있죠. 요쪽이 원래 해당 대지가 432-10번지도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도로구역까지. 요게 경계선인데, 요 도로구역하고, 그 다음에 그 대지 쪽으로 일정 부분, 대략 제가 보니까 한 3m 정도 보이는데, 요 선이 있습니다. 요게 건축 한계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보면 이제 건축선이라는 개념하고 제가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건축 한계선은 아마 지구 단위 계획이 아마 그 수립할 때 그 지침사항으로 아마 여기 용어가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요 건축선 요 바깥쪽으로 있죠. 바깥쪽으로. 대지는 이제 본인 대지지만 요 선 밖으로는 아마 건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과거에 옛날에 여기 이거 뭐 미관지구라고 아마 지정이 돼가 있다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서 그 지침을 아마 건축 한계선이라고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된 것 같은데 명칭이 어쨌든 그래요. 근데 지금 요쪽 부분이죠. 요쪽 부분은 물론 이제 대지의 면적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거는 이상이 없어요. 대지의 면적에는 포함이 되어서 뭐 용적률을 우리가 용적률 개발할 때 그거는 다 찾아 먹을 수가 있는데 단지 이제 요 건축선을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 해당 아까 인도가 있었고 조금 넓은 쪽이 있었죠. 그게 아마 요쪽 건축 한계선의 어떤 그 공백인 것 같습니다. 그 공간. 그게 지금 이제 사유지긴 하지만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 공중의 어떤 그 뭡니까 건축선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그 인도가 좀 넓어 보였고 그 여유 공간이 이제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건축 한계선이고. 그래서 요 지금 해당 필지는 이렇게 보시면 건축 한계선에 거의 지금 뭐 잡혀가지고 나머지 잔여지가 여기 12평인데 기껏 남아봐야 한 3평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한 3, 4평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땅입니다. 요게. 그리고 자, 요 땅이 잠깐만요. 요 땅이 여기 보면 제가 토지 등기부를 잠깐 볼게요. 자, 해당 토지가 지금 지목이 전이고 40제곱미터죠. 요게 지금 1978년도에 그 해당 필지가 지금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제 생각인데 아마 이게 그 천호동 그 앞에 대로가 생기면서 도로 부분은 뭐 보상을 받든지 이제 도로 부분으로 편입이 되고 그 잘린 아마 나머지 그 잔여 필지가 이게 지금 요 해당 필지인 것 같아요. 요게 뭐 요 내용은 특별히 제가 이거 낙찰 받으라고 한 건 아니고요. 요 내용은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소유권에 관한 거는 자, 근데 좀 전에 볼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짚어볼게요. 이게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방금 도시계획 도면 보시면서 좀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요 선이 하나 있죠. 요 선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공동개발선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공동개발선이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흔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끔 이런 내용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32-10번지 대지하고 여기 지금 이제 공매가 나온 429-16번지 요거를
요 두 필지를 공동 개발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 432-10하고 429-16번지하고 같이 해야 돼요. 이게 건축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럼 이게 뭐냐면 429-16번지에 여기 지금 건축 후퇴선이 만약에 지금 없었더라 하더라도 요거는 독립적으로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공동개발을 지정을 해놓은 필지의 어떤 과소 필지면은 이게 이제 대충 느낌이 나죠. 요게 로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32-10번지에 만일에 432-10번지의 건물이 아주 노후화가 되어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개발이 필요한다 하면 둘이 같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그래서 요게 지금 건축 공동개발 그 지정 필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뭐 10년 20년 내에 이런 일은 벌어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면요 이제 만일에 한 30년이 지났어 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너무 노화가 돼 가지고 이걸 멸시를 하고 개발하려고 하면 요 필지가 안 한다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이런 걸 왜 해놓냐 하면 그 이제 도시 계획을 하고 기반 시설을 다 깔고 하면 국가로서는 요런 짜투리 땅, 요 한 평도 개발을 안 하면은 아깝죠. 국가적인 측면에서 좀 손실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묶어 놓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줄여가지고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보니까 요런 것도 나와요. 그 옆에 보시면 요 필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향후에 요 두 필지가 지금 뭐 공동 건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향후에 다시 이제 그 개발을 할 것 같으면 요 두 필지는 묶어서 개발해라는 의미고요. 여기도 묶어서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좀 보시면 요 432-11번지 요 앞에 요 도로변에 붙어 있는 요 띠 같은 땅 있죠. 요런 것도 역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개발을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요게. 그래서 어느 하나가 싫으면 같이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런 땅에 이걸 뭐 낙찰 받아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그 공동개발로 지정되어 있는 필지를 선별을 잘해서 낙찰을 받으면 로또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오늘 이 물건 한번 지금 이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쪽 대로변 쪽에 요 두 필지는 뭐냐면 공동개발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별도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제 대로변이고 기반 시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이제 한 그 각 필지의 어떤 단독 개발보다는 인접 필지하고 협업을 해서 그래서 공동 개발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 어떤 그 용적률이라든지 뭐 10층밖에 못 지으면 13층 정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개발 권장 필지라든지 또 좋은 거는 우리가 이런 거 보시면 공동개발 지정대가 있는 이런 과소 필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보시고 투자를 한다면 좀 좋은 투자, 뭐 대박 투자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도심지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수립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이런 과소 필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지정만 된다면 좋은 투자처로 또 좋은 투자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뭐 아주 저감된 금액에 낙찰 받아 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우리 또 자식이나 손주는 또 그 빛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구 단위 계획에 대로변에 접한 그 짜투리 땅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뭡니까 건축 한계선 뒤쪽으로도 한 세네 평이 있는데 그것도 독자적으로 개발 못 한다는 얘기죠. 물론 면적도 작을 뿐더러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또 공동 개발이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동구의 대로변에 붙어가 있는 과소 토지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더 편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